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를 지향하는 서학개미 여러분. 오늘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셀라스 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왜냐고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무려 40% 넘게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이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40%. 장 마감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보통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소형 바이오테크 주식에서 이런 숫자가 떴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는 바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 뒤에는 분명 무언가 강력한 호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투자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호재가 과연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진짜 배기인지 아니면 그저 반짝하고 사라질 단기적인 이슈인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질문. 이 40%라는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도화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린 주인공은 바로 유럽 종양학회, 줄여서 ESMO라고 부르는 아주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데이터였습니다. 셀라스가 개발 중인 약물 중 하나인 SLS009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T세포 전림푸구성 백혈병이라는 아주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암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생존 혜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치료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이걸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SLS009가 원래 목표하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뿐만 아니라 T세포 백혈병이라는 새로운 시장까지도 넘볼 수 있겠구나. 이 약의 확장성을 본 거죠. 약 하나가 여러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주가 급등의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단기 호재 하나만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입니다. 셀라스라는 기업의 가치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핵심 자산, 바로 두 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라스의 운명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이는 이 두 약물, GPS와 SLS009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쪽의 GPS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면역 항암제고요. 오른쪽의 SLS009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직접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둘 다 혈액암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임상 단계입니다. GPS는 신약 허가의 마지막 관문인 3상을 진행 중이고 SLS009는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여기서 셀라스 투자의 핵심 전략이 보입니다. GPS는 성공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 홈런을 칠 수 있는 후보지만 만약 실패하면 회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고위험 자산이에요. 반면에 최근 좋은 소식을 들려준 SLS009는 GPS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주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예선전에서 작은 승리를 계속 거두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먼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GPS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PS는 말 그대로 우리 몸 면역 체계를 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많은 암세포들이 표면에 WT1이라는 특이한 깃발 같은 단백질을 달고 있거든요. GPS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게 저기 저 WT1 깃발 달고 있는 놈이 바로 적군이야. 가서 공격해. 하고 정확하게 타겟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WT1이 왜 중요하냐면 정상세포에는 거의 없는데 여러 암세포에는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 GPS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대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리갈 3상 임상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두 번째 항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8월에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즉 IDMC가 이 임상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세요 라고 권고했습니다.
IDMC는 임상의 안전성과 효능을 중간에 점검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인데 여기서 계속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는 건 심각한 안전성 문제도 없고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삼상 데이터 발표가 바로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하나에 셀라스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 주가 급등을 이끌었던 SLS009입니다. 이 약은 GPS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암과 싸워요. 암세포가 끝도 없이 분열하고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엔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CDK9라는 효소입니다. SLS009는 바로 이 CDK9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비유하자면 암세포라는 공장의 메인 전력 공급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고도로 선택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건 정상세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의 CDK9만 정밀하게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치료 효과와 더 적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SLS09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S라는 메인 이벤트가 열리기 전까지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아주 어려운 AML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다른 약과 함께 썼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ESMO 발표를 통해서 TPLL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더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깊이를 더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만에 하나 GPS 임상이 기대만큼 잘 안 되더라도 우리 회사에겐 SLS09라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라고 시장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약물의 과학적인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투자는 희망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편, 즉 이 회사가 처한 재무적인 현실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셀라스의 한재의 재무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2025년 중반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직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에게 현금은 곧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회사의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테크 세상에서 200억 원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GPS처럼 대규모 삼상 임상은 이건 거의 돈 먹는 하마 수준이거든요. 회사가 돈을 태우는 속도, 즉 현금 소진율을 생각하면 이 1,500만 달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회사는 어떻게든 시장에서 돈을 더 구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돈을 구해오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주식 희석을 불러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컵에 물을 더 붓는 것처럼요.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에 투자한다면 이건 거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셀라스의 경우 이 주식 희석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직접 공모와 워런트 행사를 통해서 약 4,8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돈이 있었기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REG 3장 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고 기존 주주들은 자기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걸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테크 투자의 두 얼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월가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셀라스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객관적인 위치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종합 의견, 즉 컨센서스는 보유, 홀드입니다. 강력 매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목표 주가예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3달러에서 4달러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보유하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높게 잡고 이게 바로 임상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둔 바이오테크의 전형적인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딱 이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걸고 매수하라고 추천하기에는 삼상 결과라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그 불확실성이 거치고 긍정적인 결과라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아주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잠재력이 충분하다. 즉, 애널리스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가올 큰 이벤트를 숨죽여 지켜보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대감은 놓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물의 잠재력, 회사의 돈 문제,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셀라스 투자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8월에 있었던 IDMC의 지속 권고, 10월에 ESMO 데이터 발표,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025년 연말에 있을 진짜 메인 이벤트를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바로 GPS의 리갈 3상 임상 최종 데이터 발표, 이 하나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SLS009의 좋은 소식도 다른 어떤 뉴스도 이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주가를 몇 배, 어쩌면 몇십 배로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모든 기대감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를 바닥으로 내동행이 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알리유지 3상 임상의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본 지금, 여러분은 셀라스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그저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도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IDMC 권고와 같은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의 무게를 싣는 충분히 계산된 베팅이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분석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셀라스 생명과학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